이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미국 시법인의 자본 손실 처리라는 주제를 파헤쳐 볼 텐데요. 이게 얼핏 보면 좀 건조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파고들면 꽤 흥미로운 구석이 많더라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개인 납세자 경우나 뭐 법인의 다른 손실, 예를 들어 순영업 손실, NOL이라고 하죠. 그거랑 확연히 다른 시법인 자본 손실만의 그 독특한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까다로운 규칙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잠재적인 손실을 전략적인 세금 혜택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큰 원칙이랄까? 차이점. 시법인은 자본 손실을 오직 자본이득으로만 상쇄할 수 있다. 일반 사업소득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허들인 셈이네요. 그쵸? 정확합니다. 그 내국세법 IRC 12.1A에 딱 명시된 기본 원칙이죠. 개인의 경우에는 뭐 일반 소득에서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네네. 그거랑 비교하면 시법인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한 해에 만약 충분한 자본이득이 없다면 그 손실은 순자본 손실, 그러니까 NCL이 돼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용하지 못한 손실, 그 NCL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뭐 묵혀두려 건가요? 아니면 사라지나요? 아니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시간 제한도 있고 또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 손실은 반드시 과거 3개 과세 연도로 소급 적용, 그러니까 캐리백을 해야 합니다. 아, 반드시요. 네, 그것도 가장 오래된 해부터 순서대로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 순서로 돌아가서 보는 거죠. 음, 해당 연도에 자본 이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걸로 상쇄하는 겁니다. 만약 이득이 있었다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환급. 이건 좋은 소식이지만 반드시 소급해야 한다는 점이 좀 특이하네요. 혹시 뭐랄까 미래의 세율이 더 높을 걸로 예상돼서 그 NOL처럼 소급 적용을 포기하고 그냥 미래로만 이월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선택권은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점.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핵심적인 차이점인데요. 없습니다. 아, 없군요. 네. NOL은 그 섹션 172B3 규정에 따라서 소급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거든요. 근데 자본 손실은 섹션 1101 규정에 따라 그런 선택권이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소급 적용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과거로 먼저. 그렇죠. 그렇게 소급하고도 남은 손실이 있다면 그제야 최대 5년간 미래로 2월 캐리 포워드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이요? 생각보다 짧은데요? 그 5년 안에 사용 못하면요? 그럼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뭐 유통기한처럼요? 맞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5년이라는 시한 내에 자본 이득을 발생시켜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손실은 그냥 영원히 소멸됩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걸 시간 제한적 세무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순히 손실 기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료일이 딱 정해진 자산인 셈입니다. 시간 제한적 자산.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소급 적용할 때 혹시 또 다른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연도에 다른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아,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1172A, 1AEI 규정을 보면요. 자본 손실을 소급 적용할 때 그 소급 적용 때문에 해당 과거 연도에 새로운 순영업 손실, 즉 NOL이 생기거나 기존 NOL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아하. 쉽게 말하면 소급되는 자본 손실은 과거 연도의 과세 소득을 딱 0까지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마이너스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2021년 과세 소득이 10,000달러였는데 2024년에 발생한 15,000달러의 자본 손실을 소급한다면 딱 10,000달러만큼만 환급받고 나머지 5,000달러는 미래 2월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과거 연도 소득만큼만 즉시 환급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급되거나 이월되는 손실의 성격, 그러니까 단기냐 장기냐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손실 성격을 따라가는 건가요? 이게 또 재미있는 점인데요. 원래 손실이 단기였던 장기였던 상관없이 소급되거나 이월돼서 사용되는 해에는 항상 단기 자본 손실로 간주됩니다. 아, 항상 단기로요. 네, 세무 처리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규정들이 실제 전략 수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그 5년 안에 소멸된다는 압박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멸이 임박한 2월 손실이 있다면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자산 매각 시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세무팀하고 투자결정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M&A 상황에서는 T인수 기업의 자본 손실을 인수 기업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381이나 382 같은 매우 복잡하고 제한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게 단순히 손실을 그냥 그대로 넘겨받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와, M&A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는군요? 근데 이게 다 연방 규정 얘기잖아요. 혹시 주 스테이트세법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주마다 연방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뭐랄까 독자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아예 자본손실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요. 또 뉴욕은 사업 활동에서 생긴 자본손실하고 투자 활동에서 생긴 자본손실을 구분하는 등 좀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 계획을 다 세웠더라도 주 차원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겹겹이 제약이 많네요. 한번 정리해보면 C법인 자본손실은 오직 자본이득으로만 상쇄 가능. 그리고 3년 의무소급, 5년 2월이라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고 소급할 때는 NOL을 늘릴 수 없고 결정적으로 5년 안에 못 쓰면 영구 소멸하니까 적극적인 이득 실현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별 차이랑 M&A 변수까지. 와. 정확히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 기록으로 볼 게 아니라 만료일이 정해진 아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 5년짜리 시계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시간 제한적 자산. 네, 이 표현이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한 마지막 질문 던져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자본 손실처럼요, 혹시 회사의 다른 재무 항목이나 자원 중에도 이런 시간 민감성이나 만료일을 가진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회사의 자원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당신의 전략 계획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